우선은 지난번에 만들었던 그 싱글 게임을 우리가 온라인 게임으로 찢어보는 역할을 오늘 해보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라이브 강의로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너무 수정사항이 막 왔다 갔다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우리가 싱글 게임을 하나를 만들었을 때 그걸 어떻게 온라인 게임으로 만드는지가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은 회사를 가게 되면은 뭐 사실 양쪽을 다 혼자서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을 것이고, 클라 팀이 클라를 하고 서버 팀이 서버를 작업한 다음에 뭐 둘을 퓨전을 해가지고 합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포프를 만들 때는 본인이 뭐 양쪽을 다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 작업을 한번 해볼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어 이번 그 게임 서버 다루는 한 달이 사실 굉장히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는 게 맞기는 해요. 이게 사실 한 달에 이걸 할 수 있는 분량이 원래는 아니긴 한데, 그럼에도 포포를 붙일 때 서버는 꾸준히 연구하는 게 좋은데 그 서버에 대한 맛보기를 먼저 이렇게 해봤고, 그리고 오늘 할 거를 잘 만약에 이해하셨다라고 하면은 사실 회사에 가서 특히나 어, 그런 MMO 프로젝트에 가더라도 굉장히 수월하게 적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이 대부분 MMO 프로젝트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하는 게 어떤 느낌일까 싶으면 이런 걸 보시면 돼요. 진짜로 이런 느낌의 코드를 작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는 진짜 정신이 없고 막 너무 복잡하고 왔다 갔다 하고 싱글 게임 하던 거에 비해서 코드량도 많아지고 스텝이 막 늘어나니까 정신이 없지만, 그거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진짜로 현업에 가까운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지금 제가 여기 딱 켜놓은 프로젝트가 서버 프로젝트, 더미 클라이언트랑 서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지지난주죠. 그 윈도우 API로 2D 프로젝트 만들기 이전에 서버를 제가 쭉 훑어보는 그 서버 코어를 만드는 작업을 해봤는데, 그 부분을 일단은 딱 프로젝트를 켜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요 클라이언트 작업을 해가지고 윈도우 API로 뭐 2D 로그라이크 하나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클라이언트 프로젝트랑 뭐 서버 프로젝트랑 따로따로 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뭐 보통은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뭐 그냥 단일 프로젝트 하나로 만약에 내가 만들어서 조금 더 편리하게 개발을 하고 싶다. 어차피 내가 클라스 서버를 동시에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더 낫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윈도우 API 기반의 프로젝트도 그냥 이쪽에다가 끌고 오시면 됩니다. 그럼 뭐 여기다가 물론 새로 만들어가지고 뭐 그렇게 해도 하나씩 하나씩 복붙해도 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수월한 방법은 자, 이 클라이언트가 윈도우 API 기반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그 프로젝트입니다. 그거를 우선은 여기 서버 쪽에다가 그냥 데리고 올 거예요. 자, 여기 서버, 지금 제 경로가 서버가 있고 여기 있고 더미 클라이언트가 뭐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클라이언트 역할을 테스트하는 그런 더미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랑 비슷한 역할을 이제 사실상 진짜 클라이언트가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먼저 이 클라이언트를 그냥 이쪽에다가 통으로 이렇게 갖고 오도록 할 것이고, 자, 그다음에 클라이언트를 열어 보시면은 원래는 우리가 이 솔루션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 가지고 작업을 했었는데, 유심히 찾아보면은 솔루션뿐만 아니라 얘도 프로젝트 파일이 어딘가 있을 겁니다. 보통은 여기 안에 있을 거예요. 여기 어딘가에 찾아보시면 프로젝트 파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 요런 아이가 프로젝트 파일입니다. 그럼 얘를 이제 열 때는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추가 기존 프로젝트를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쪽에 게임 코딩 쪽에 요게 딱 이것만 뜨죠. 요 아이를 일단 딱 클릭하시면은 어, 우리가 새로 여기서 만든 게 아니라 그 외부에서 그냥 복붙해가지고 그 경로에다가 배치해 놨음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요 파일이 이제, 그러니까 요 프로젝트도 뜨게 됩니다. 오늘은 사실상 목표가 요 게임 코딩이라는 게 클라고 요 서버라는 아이가 결국에는 우리의 서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요 두 아이를 연동해서 작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서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서버 코어에서 만들었던 요 IOCP 기반의 서버를 활용할 것인데, 그 다음에 하나 골라줘야 되는 부분은 그럼 클라는 무엇으로 할 것이냐를 골라줘야 됩니다. 뭐 우리가 지난번에 뭐 셀렉트 모델도 공부해봤고 뭐 WSA 이벤트 셀렉트 뭐 온갖 것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골라서 해도 뭐 되긴 합니다. 사실 IOCP까지 가기에는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네트워크 통신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클라 입장에서는 클라는 무엇으로 하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이왕 우리가 서버 코어를 만들어 보면서 여기다가 서비스라는 안에 봐보면 그냥 일반적인 서버 역할을 하는 서비스도 만들어 놨지만 클라이언트 기반의 서비스, 즉 뭔가 내가 클라를 역할을 해가지고 딴 쪽에 붙는 역할을 하는 서비스도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죠. 물론 이게 내부적으로는 IOCP 기반으로 만들어 놓긴 했지만,
그거를 그냥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클라 쪽에다가도 붙여보도록 할 겁니다. 양쪽이 사실상 뭐 IOCP로 일단은 만드는 셈이 되는 거죠, 오늘 할 거는. 자, 이걸 일단은 하는 게 목표인데, 자, 근데 어 이거를 하려면 일단은 좀 준비할 게 이것저것 있죠. 왜냐면은 어 우리가 더미 클라이언트에서 했던 거를 유심히 생각해 보면 여기 속성에 가서 보면은 여기 온갖 속성을 다 해줬습니다. 그 결국에는 어 서버 코어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프로토버프는 어디에 있는지 등등에 관련된 부분들을 여기 C++ 일반 쪽에서도 했고 링커의 일반 쪽에서 여기서도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자 복붙을 한 다음에 게임 코딩에다가도 얘를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냥 이거를 복붙합시다. 링커도 마찬가지로 일반에서 이 부분 추가 라이브러리 디렉터리에 가가지고 그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복붙을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단계부터 이제 수월하게 잘 진행이 될지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한번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자, 물론 이 PCH 같은 거 우리가 뭐 늘 하던 대로 여기 메인에서 보면은 이런 PCH 모시기 해가지고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써야지만 사실상 네트워크 코드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도 긁어와가지고 게임 코딩 쪽에다가도 똑같이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여기 헤더스 쪽에 가 있네요. 그럼 여기다가 뭐 대충 이쯤에다가 이어가지고 include core PCH랑 이런 아이들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에러가 뜨는 게 프로토콜 enum struct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의 프로토 버프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파일들입니다. 즉 우리가 요 프로토라는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우리의 원형을 만들어 준 다음에 서버를 이렇게 한 번만 뿅 빌드를 해주면 자동 생성된 파일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게 요 아이들이었죠. enum 프로토콜 struct. 그 아이들이 자동 복사되어가지고 이렇게 딱딱딱딱 들어가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였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은 이 더미 클라이언트에다가는 복사를 해주고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 쪽에 요 게임 코딩에서는 그게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여기다가도 똑같이 자 이름을 한번 맞춰줍시다. 추가 새 필터 한 다음에 프로토콜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도 결국에는 요 아이들을 그대로 갖고 올 거예요. 자, 근데 복사를 할 때 먼저 우리가 지난번 했던 작업 있죠? 자, 이거 지금 더미 클라이언트 쪽에 있는 애들을 하나 클라이언트 패킷 핸들러랑 프로토콜 얘네들을 일단 다 컨트롤 C로 복붙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어디였나요? 우리의 클라이언트 쪽 코드에 가서 여기다가 한번 복붙을 해주고 복붙을 한 거를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프로토콜에다가 일단은 끄집어 주도록 합시다. 얘들은 어차피 사용할 것이니까 이렇게 일단은 갖고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 패킷 핸들러 같은 경우에는 얘가 뭘 하는 것이냐, 결국에는 서버 쪽에서 보내준 패킷을 처리하는 역할을 맡는 그런 파일이었는데 얘는 이제 앞으로 뭐 네트워크와 관련된 부분에서 처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 필터를 만들어서 07번을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합시다. 자, 이게 원래는 이쪽 위치에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싶으면 잠시 끄집어냈다가 다시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되고요. 클라이언트 패킷 핸들러는 이쪽에다가 배치를 하고 자, 이렇게 일단은 시작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원래 했던 거 처음에 이 .cc로 돼 있던 애들은 속성에 가가지고 그 미리 컴파일된 헤더를 꺼줬었죠. 요게 안함으로 해야지만 에러가 안 나기 때문에 얘도 안함, 그 다음에 적용, 마지막으로 얘도 안함, 적용. 자, 이렇게 일단은 다 맞춰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더미 클라이언트에서 했던 모든 작업들을 그냥 말 그대로 이 게임 코딩에다가도 그대로 일단은 다 이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한번 세팅할 때 이래서 정신이 없습니다. 이거 프로젝트 세팅하는 게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이 이넘이랑 시리즈를 다 이렇게 한 번은 긁어왔고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든지 요 프로토 파일을 변경해가지고 다시 서버를 빌드를 하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파일들이 갱신을 되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어디서 해뒀냐, 요 gen packets라고 해가지고 요 배치 파일 하나를 파줘가지고 우리가 이걸 이용해가지고 관리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살펴보면은 먼저 이 프로토 컴파일러라는 우리가 받아준 요 실행 파일을 해가지고 cpp, 그러니까 우리가 cpp를 사용할 거니까 cpp로 enum struct 프로토콜에 대한 요 .h랑 .cc를 만들어주는 작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여기 x카피 해가지고 어디에다가 복사를 해주세요 라는 부분이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인데 방금 우리가 만들어준
아이들도 똑같은 느낌으로 이거를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일단은 지금 제가 잡아준 경로는 요 경로니까 클라이언트의 게임 코딩이 될 거예요. 경로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여기다가 클라이언트의 게임 코딩 산하에다가 복사를 해달라라고 했으니까 이제 똑같이 한번 실행해 보면 요 아이들이 갱신이 돼야지 정상이겠죠. 갱신이 잘 되는지 보고 싶으면 게임 코딩 쪽에 요 파일 하나를 그냥 일단 아무것도 안 하게 삭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버를 뭐 대충 서버를 다시 한번 이렇게 빌드를 해주시고, 그러면은 아까 배치 파일이 같이 실행이 되면서 우리가 배치 파일을 실행되게끔 여기다가 그 빌드 이벤트라는 거로 걸어놨었죠. 여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가보면은, 자, 다시 재생성이 돼 있다 하면 결국에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앞으로 패킷을 만들 때 이 프로토 파일만 열심히 작업해가지고 서버만 빌드해주면 결국에는 클라이언트 쪽에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재생성 될 테니까 그걸 이용해서 편하게 관리를 해주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일단은 첫 번째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는지를 보면은, 자, 여기서 세션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죠. 우리가 결국에는 더미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금 서비스, 클라이언트 서비스라는 걸 실행하고, 서비스라는 걸 실행할 때는 반드시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해줄지, 만약에 상대방 쪽에서 서버 쪽에 연결이 붙었으면은 서버의 대리인이 세션이라고 보는 건데, 그 세션을 어떻게 만들어 줄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놨습니다. 패킷 세션을 상속받은 서버 세션이라는 걸 만들어 놔가지고 그 작업을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대로 똑같이 또 옮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들은 이쪽에다가 네트워크 쪽에다가 다 만들어 주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추가적으로 만들어 어, 주면 되고요. 그거를 뭐 이름하여 서버 세션이라고 합시다. 서버 세션. 말 그대로 서버의 대리인을 한다 이거죠.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서버 세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일단은 두 개의 파일들이 만들어졌고, 오늘 아마 첫 번째 한 시간은 그냥 이거 가지고 그냥 막 확률 설정하고 이리저리 파일 맞춰가지고 그냥 지난번에 했던 것대로 그냥 서버랑 간단한 통신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일단은 뭐 완료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서버 세션은 또 위에서 한번 긁어봅시다. 위에서 우리가 더미 클라이언트에서 작업했던 것 중에서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니까 얘를 일단은 복사해서 서버 세션, 이게 이제 우리가 진짜로 작업하는 그 아이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고, 자, 패킷 세션을 상속받은 게 서버 세션이다. 그 다음에 include client packet handler를 추가해줘서 이 client packet handler라는 애가 전달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결국에는 어떤 패킷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규칙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당연히 처음에 일주일 만에 공부하기 힘들지만 대부분의 현업 프로젝트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 중 하나는 일단은 자동화 처리하는 부분을 다 제가 일부러 안 했어요. 자동화 처리하려면 툴 만들어가지고 뭐 C샵이건 파이썬이건 자동 처리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나중에 내가 툴을 만들어서 자동 처리를 하면 좋을지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습니다. 근데 이거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 이 S테스트라는 1번 패킷을 만약에 보내면은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 핸들 패킷이라는 쪽으로 코드가 넘어오게 되죠. 방금 만들어준 요 리시브 패킷에 통해 가지고 여기로 코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간 다음에 여기서 패킷 아이디를 보고 핸들 S테스트라는 패킷이 만약에 왔다라고 하면은 그 처리되는 부분은 무조건 여기서 처리하게끔 우리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부분들, 스위치 케이스로 이렇게 늘리는 부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사실 요 클라이언트 패킷 핸들러라는 요 헤더 파일 자체, 예를 들면 여기서 처리하는 부분들과 요 패킷의 번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사실 나중에 대부분 자동 처리하는 게 진짜 좋아요. 그래야지만 작업 속도가 올라갑니다. 이거를 우리가 매번마다 패킷을 팔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함수를 늘리고 수동으로 막 그 번호를 늘려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근데 프로젝트 따라가지고 이상하게 자동화 처리를 굉장히 싫어하는 프로젝트들이 덜어 있어요. 그건 이제 리더가 약간 보수적이라서 찌뿔뿔 외에는 딴 거 건드리기 싫어가지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안 좋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만들어 볼 때는 약간 수동으로 이런 거 하나씩 늘려보면서 이게 진짜 노가다가 심하구나, 나는 꼭 언젠가 자동화 처리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것 자체가 일단 하나의 목표라고 또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건 그렇고 일단은 뭐 더미 클라이언트 한번 빌드를 해서, 아니 더미 클라이언트가 아니죠, 얘가 아니라 이 게임 코딩 이쪽을 빌드 해가지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것이고요.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넘어갈 건데, 근데 제가 이제 작업하다 보니까 되게 묘한 에러가 나더라고요. 클로드 소켓 뭐 에러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 왜 갑자기 뜬금없이 뜨는지 저도 한참 헤맸는데, 원래 제가 자연스럽게 지난번에 한 번만에 슉 해서 넘어가서 모르셨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PCH 같은 거에서 보면은, 자, 코어 PCH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Windows.h라는 헤더보다 이 윈속이라는 애들이 먼저 지금 등장하고 있죠. 이 순서에 따라 가지고 이 Windows H가 만약에 얘보다 먼저 오면은 이런 더러운 에러가 막 납니다. 이게 진짜 마소에서 헤더를 어떻게 만들어 놨길래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무조건 이 윈도우스 헤더를 쓰기 전에 이 윈도우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먼저 인클루드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게임 코딩 같은 경우, 자, 여기 헤더스에서 PCH에 가보면은 여기서 뭐 이런저런 것들을 막 사용하는 와중에 분명히 include windows.h가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관련된 라이브러리는 여기 안에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뒤늦게 얘를 인식해가지고 이런 에러가 뜬다고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은 뭐 의외로 굉장히 단순한데, 이 코어 PCH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먼저 올라오게끔 그냥 맨 위에다가 일단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짜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빌드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부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어떻게 처리할지 등등을 좀 살펴보긴 해야 됩니다. 자, 뭐 그런 부분이었고, 잠시만요. 어느 부분에서 꼬인 건지 모르겠는데, 결국 옆에 제가 작업했던 요 PCH 순서대로 이걸 다시 바꿔 놓으니까 일단은 해결이 됐고, 아마 요런 그 헤더들 위치가 조금 더 위에 올라가야 되나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이거는 자세하게 저도 뭐 분석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자, 이렇게 일단은 여러분은 어차피 제가 완전생 폴더 프로젝트 올려드릴 테니까 이걸 보고 그 순서를 그냥 맞춰가지고 일단은 한번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뭐 우여곡절 끝에 이 코어 PCH와 나머지들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가지고 일단은 빌드까지 일단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더미 클라이언트랑 게임, 그러니까 서버를 연결했던 거 마냥 그냥 여기다가 속성에 가가지고 게임 코딩이랑 이제 서버 이 두 개를 우리가 켜줘가지고 작업을 해주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는 다시 더미 클라이언트를 또 한번 체크를 해보면, 원래는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네트워크 코드를 적용을 했고,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실행한 다음에 스레드 매니저, 얘가 이제 소위 워커 스레드죠. 5개의 워커 스레드를 개입시켜가지고 IOCP를 계속 맴돌면서 일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서 실행하는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만든 윈 API에서는 조금 그 흐름이 좀 복잡해지죠. 왜냐면은 애당초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윈도우 API 코드이기 때문에 뭔가 여기다가 똑같이 넣어도 될 것인지가 굉장히 의심이 됩니다. 여기다가 바로 넣어주기보다는 뭐 우리가 결국에는 어, 게임이라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사실상 우리가 게임과 관련된 그런 코드들을 넣어놨으니까 굳이 게임 코딩 복잡하게, 여기 안 그래도 복잡한 요것을 건드리기보다는 여기다가 우리가 네트워크 코드를 끼겨 넣어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 매니저가 여러 개 있는데,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네트워크 매니저 하나를 파준 다음에 여기 이쪽에다가 넣어줍시다. 네트워크 매니저 하나를 파준 다음에 그 네트워크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뭐 기본적으로 연결을 맺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패킷을 보낼 일이 있으면은 그 네트워크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하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으니까 얘를 일단 위로 끌고 와서, 자, 여기서 일단은 작업을 해주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러분들 아마 좀 힘들 수 있는 게, 나중에 가면은 서버 작업이랑 클라 작업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되니까 실제로 복습을 하실 때도 이게 서버 쪽인지 클라 쪽인지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거를 뭐 코드를 보면서 좀 따라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먼저 디클레어 싱글톤, 네트워크 매니저도 어쨌든 싱글톤으로 해가지고 사용할 거니까 이렇게 디클레어 싱글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초기화하는 함수 하나랑 업데이트하는 함수 하나 우리가 늘 그렇듯 만들어 주도록 할 것이고, 여기다가 우리가 결국에는 사용할 것이 이 네트워크 연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관련된 세션들을 또 저장하고 이런 역할을 해주게 될 겁니다. 자, 원래라면은 이 더미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연결이 될 때마다 이 서버 세션이라는 걸 하나씩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5번 뭔가 붙게 되면은 세션이 5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아주 다중의 그런 클라이언트가 붙는 걸 시뮬레이션 하는 목적으로 만든 게 더미 클라이언트니까 이렇게 했지, 뭐 대부분의 경우 특히나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세션이 딱 한 개만 있을 겁니다. 그 세션의 역할은 말 그대로 서버랑 연결을 하는 그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세션이 막 그렇게 여러 개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무조건 한 개만 사용하게 될 겁니다. 클라 입장에서는. 물론 서버 쪽에서는 클라가 뭐 2000명이 붙으면 2000개의 세션이 생기게 되겠죠. 입장이 조금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 네트워크 매니저 쪽에서 결국 뭐 그런 온갖 네트워크 코드를 다 넣어줄 것인데, 여기다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라는 걸 만들어 줘가지고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얘를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이제 이렇게 일단은 이용을 해줄 것이고, 자, 클라이언트 서비스 래프라고 되어 있는데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버 쪽에다가만 일단은 붙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일단은 되어 있고요. 서버 코어 쪽에 타입스에 가보면 이미 우리가 만들어놨네요. 서버 클라이언트 서비스 래프, 이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 서버 코어 쪽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정의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서비스 외에도 이제 방금 우리가 만들어줬던 요 서버 세션이라는 애 있죠? 요 아이도 이제 우리가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using server session ref는 shared ptr의 서버 세션이다 라고 일단 해서 들고 있도록 합시다. 자, 이왕이면 사실 어지간해서는 이제 앞으로 그냥 그 스마트 포인터를 사용하는 게 사실 좋긴 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지금 이미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일반적인 그런 포인터 기반의 코드를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이게 조금 힘들 수가 있는데, 이왕이면은 앞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다시 작업할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어지간해서는 그냥 뭐 스마트 포인터로 가는 게 좋긴 합니다. 자, 여기서 서버 세션 일단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서버가 연결이 되면은 이거를 우리가 서버 세션이라고 부를 테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세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서비스는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만들어둔 그 IOCP 코어를 기반으로 하는 그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말하는 거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서버에 붙게 되면은 세션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그 세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패킷을 보내주게 되는데 그 아이가 요 세션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경우에 따라 가지고 클라이언트도 근데 만약에 뭐 서버 하나에만 붙는 게 아니라 정말 예외적으로 여러 서버에 동시에 붙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일반적인 게임은 서버 세션에 하지만 뭐 던전이나 이런 데 가면은 다른 뭐 그런 서버로 붙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세션이 여러 개가 늘어질 수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일반적으로는 없고 우리가 작업하는 방식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일단 붙게 될 겁니다. 자, 크리에이트 세션이랑 그리고 샌드 패켓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샌드 버퍼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거를 보내주는 역할로 해서, 얘가 매니저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지금 작업하기 위한 준비를 끝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크리에이트 세션 같은 경우는 뭐 딱히 복잡할 건 할 건 아니고, 이 세션에다가 새로 자, 메이크 쉐어드를 이용해 가지고 서버 세션을 이렇게 만들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얘를 바로 리턴해 주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샌드 패킷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세션이 널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세션에다가 샌드를 해가지고 이 패킷을 보내주겠다. 즉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실질적으로 서버한테 패킷을 보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네트워크 매니저에 샌드 패킷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주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뭐 서비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스레드 매니저도 추가해서 자, 이렇게 일단은 준비를 해 주도록 할 것이고, 자, 그러면 네트워크 매니저 이닛 할 때는 원래 우리가 하던 그 네트워크 초기화 코드를 넣어주면 되는데, 다시 한번 컨닝을 해보자면 여기 있는 부분들 이닛 한 다음에 클라이언트 서비스 만들어주고 스타트하고, 자, 이 부분까지 일단은 다 긁어봅시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소켓 util에 init 해가지고 시작을 한 다음에 서비스를 만들어줘서 이 IP에 7777번 포트로 갈 것이고, IOCP 코어는 새로 만들어주고, 이 부분이 원래는 우리가 새로 만들어줬던 서버 세션인데 지금은 우리가 클라에서는 딱 하나만 있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바로 create 세션으로 연결해주면 되겠죠. 어차피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 바로 이렇게 해주면 되고, 에러가 나는 거는 란다 캡처에서
디스를 복사해줘야지만 되는 것이고 5개가 아니라 딱 1개만 하도록. 왜냐면 내가 지금 서버에만 붙는 애는 1명만 있고 뭐 동시에 5개의 커넥션을 맺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1개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우리가 항상 이런 식으로 스레드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 스레드를 통해 가지고 디스패치를 해주고 있었어요. 사실 이렇게 뭐 해도 안 될 건 아닌데 그러면은 조금 이제 얘기가 복잡해지는 게 별도의 스레드에서 디스패치를 해준다는 얘기는 우리의 지금 게임이 돌아가는 메인 스레드랑 실제로 이 네트워크 코드를 처리해주는 스레드가 이제 구분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치면은 백그라운드에서 네트워크 패킷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생기지만 그 받은 패킷을 처리할 때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멀티스레드 환경까지 고려해가지고 락을 처리하건 뭔가 엄청 복잡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내가 당장 여기서 네트워크 패킷을 받아도 처리하지 않고 큐에다가만 일단 넣어놓은 다음에 그 큐에 있는 거를 우리 메인 스레드에서 꺼내 가가지고 중간에 실행하게 만들건 그게 조금 더 일반적이긴 합니다. 뭐 그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 클라우드 서버 연동에도 익숙하지 않은데 벌써부터 멀티스레드까지 개입을 하면은 정신을 못 차릴 확률이 높으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가지 않고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워크 스레드를 개입해가지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메인 스레드에서 실질적으로 요 디스패치 코드까지 처리를 해주도록 합시다. 근데 원래라면 요 디스패치 코드가 문제가 하나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서비스에서 get IOCP 코어 디스패치를 빵 때리면 요 아이가 실질적으로 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늘 사용하던 get queue completion status 모시기를 사용해서 IOCP queue에 어떤 네트워크 이벤트가 발생해야지만 걔를 꺼내 와가지고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업데이트를 괜히 아무 데다가 넣어놓으면은 네트워크 통신이 그러니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목통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러면은 게임을 진행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완전히 그냥 블로킹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방법 중 하나는 디스패치에다가 우리가 옵션을 하나 넣어놨죠. 타임아웃을 0으로 걸어 버립시다. 무슨 말이냐면 실행하자마자 없으면 바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빠져나오면 만약에 뭐 네트워크 그 통신으로 인해서 빠져나온 게 아니라고 하면은 여기서 웨이트 타임아웃이 떠가지고 그냥 리턴 펄스가 뜨겠지만 이거는 사실 문제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아니 그동안은 네트워크 패킷이 오지 않았다, 아무런 그런 입출력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딱히 문제 있는 상황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타임아웃을 설정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IOCP에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런 뭐 리시브 샌드 같은 패킷 처리 용도를 많이 넣어놓긴 하지만 그게 오지 않을 때 그냥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타임아웃을 넣어주는 방법도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니까 이것도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어요. 자, 뭐 이렇게 일단은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게임 코딩 다시 한번 빌드를 해보고, 자, 여기서 지금 서버 세션 래프에 대한 부분에서 에러가 나고 있는데, 자, 서버 세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솔직히 진짜로 많이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서버 세션에다가 뭔가 보내고 하는 부분, 여기다가 세션 패킷을 보내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냥 뭐 PCH에다가 넣어놔도 되고요. 안 그러면 지금은 그냥 여기다가만 일단은 넣어놓도록 합시다. 서버 세션 뿅 이렇게 넣어주면은, 자, 여기다가 일단은 다시 빌드해주면 보내는 부분까지 일단 처리가 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보내게 되었어요. 자, 그럼 네트워크 매니저가 하는 역할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닛을 해가지고 처음에 커넥션을 맺어주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때리면 뭔가 일감이 없는지를 체크해주고, 이게 그냥 단일 스레드에서 처리를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 것이냐, 요 게임 쪽에 가가지고, 자, 게임 쪽에 가서 여기다가 자, 네트워크 매니저 새로 추가된 애를 추가해주고, 일단은 네트워크 매니저 다 로드 뚜두두두 끝난 다음에, 자, 여기다가 get single 네트워크 매니저에 이닛을 쳐도록 합시다. 원래라면은 게임을 딱 킨 다음에 MMO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이디 비밀번호로 이제 입력을 하겠죠. 그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을 하면은 보통 웹서버에 요청을 해가지고 인증을 받게 됩니다. 인증 서버를 먼저 거치고 인증을 통과하면 그제서야 우리의 그 게임 서버로 붙는 게 이제 일반적이에요. 그 타이밍에 사실 요 네트워크 이닛을 해가지고 요 붙는 부분을 해주면 되긴 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딴 거 모르겠고 그냥 시작하면 무조건 서버 쪽에 연결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식으로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코드 자체가 여기다가 또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네트워크 매니저에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면은 타임 업데이트, 인풋 업데이트, 씬 업데이트, 그 다음에 네트워크 업데이트를 하면 네트워크 업데이트에서는 디스패치를 빵 해가지고 뭔가 일감이 들어와 있는지를 체크해서 있으면은 디스패치를 때릴 것이고, 디스패치를 때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코드가 실행이 되죠? 기억하시나요? IOCP 오브젝트 디스패치를 빵 때리게 되면은 흐름이 어디로 가죠? 이걸 이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였나요? 이 IOCP 오브젝트가 혹시 뭔지 기억을 하시는지. 자, 이게 워낙 복잡하니까 솔직히 뭐 몰라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 우리가 넣어준 IOCP에다가 등록을 해준 아이가 결국에는 요 서버 세션이라는 요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디스패치가 빵 때려지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이벤트,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는지, 리드인지 라이트인지, 그러니까 샌드, 리시브, 커넥트 뭐 그런 뭔가에 따라 가지고 결국에는 이쪽으로 코드가 흐름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원 리스 패킷으로 예를 들면 서버 쪽에서 나한테 뭐 보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핸들 패킷으로 들어와서 이 부분으로 이제 딱 들어오게 될 겁니다. IOCP에 등록한 거는 그 IOCP 오브젝트라는 거, 즉 우리가 이 패킷 세션을 상속받고 요것도 이제 IOCP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등록을 해 놓을 때 사실상 그쵸, 내가 뭘 어떤 애를 감시할 것인지, 나는 요 세션을 대상으로 어떠한 그런 네트워크 이벤트, WS 샌드건 아니면 WS 리시브건 뭐 모시게 하는 그런 뭐 이벤트가 발생한 걸 우리가 감지하고 싶다라고 우리가 등록을 해 놓은 거였고요. 그게 이제 IOCP의 역할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디스패치라고 해가지고 뭔가 일감이 있는지를 계속 관찰하는 아이들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원래 처리했어요. 근데 원래는 서버 쪽에서는 사실 뭐 메인 스레드랑 요 워커 스레드를 구분해가지고 워커 스레드들이 얘네들을 감시하게끔 우리가 만들어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또 굉장히 재밌게도 우리가 그거를 그냥 한 번에 메인 스레드가 모든 걸 처리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이게 클라이언트나 그냥 클라이언트니까 이렇게 해본 거예요. 사실 구분을 해서 하는 것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네트워크를 더 빠르게 통신을, 그러니까 패킷을 빠르게 받을 수 있고 이기 때문에. 근데 빠르게 받자마자 어차피 처리할 수 없다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이게 멀티스레드 이슈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거를 원래 그 처음에 할까 말까 고민하던 대로 이 네트워크 매니저 이닛 코드에서 여기서 얘를 만약에 진짜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업데이트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방식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별도의 백그라운드에서 스레드 하나가 워커 스레드가 얘를 실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게임이 실행이 되는 와중에 실제로 이 핸들 패킷이 다른 스레드에 의해서 동시에 실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그러면 이제 락 처리나 뭐 어떻게든 동기화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더 어렵습니다. 맞추는 방법이. 뭐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볼까 그럼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일단은 구조를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상 클라이언트는 완전히 싱글 스레드로 다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우리가 이런 워커 스레드 기반의 원래 코드를 사용했다라고 하더라도 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업데이트를 빵 때리게 되면은 어 뭔가 입장을 했건 뭔가 들어왔다 싶으면은 여기 게임 세션 쪽으로 코드가 넘어가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서버 세션 쪽에 코드로 돌아가가지고 우리는 여기를 보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CLOut 같은 경우는 굳이 해도 의미가 없는 게 이제 윈도우즈 기반, 윈 API 기반이기 때문에 콘솔이 아니라서 이거는 다 지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핸들 패킷 쪽에 만약에 뭔가가 와가지고 여기서 핸들 테스트로 들어올 수가 있느냐, 즉 Cout은 다 필요 없지만 여기까지 코드가 들어올 수 있느냐가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버 쪽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이 서버가 지난번에 더미 클라이언트랑 이 S테스트라는 테스트 패킷을 가지고 통신하게끔 우리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서버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자, 서버는 서버 서비스를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100마리까지 잡을 수가 들어올 수 있게끔 굉장히 널널하게 잡아놨고요. 동시에 막 100명씩 들어와도 다 통과시켜 준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백그라운드로 이 워커 스레드들을 개입시켜가지고 걔네들이 일감을 처리하게 갖고, 메인 스레드는 그냥 이렇게 0.25초마다 한 번씩 에스트 테스트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애들, 지금 서버에 접속한 모든 애들한테 브로드캐스팅하는 요 코드를 우리가 이렇게 넣어놨네요. 그럼 얘를 이제 만약에 실행하고 별다른 문제가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뭔가 접속이 되고, 그리고 이쪽에다가 뭔가 패킷이 들어와야 일단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물론 너무 많은 내용이 수정이 됐으니까 뭐 만약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수정하면 되겠고, 자, 이 부분은 지금 제 위치를 바꿔놔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자, 이거 하기 전에 이거 위치 한번 잡아놔야 되겠네요.
원래 이제 윈 API 코드에서 우리가 리소스 매니저에서 이닛을 할 때 요 아이가 이제 처음에 리소스 같은 거 다 시작을 받아가지고 요 경로에 있는 리소스를 지금 설정하고 있는데, 원래 제가 작업하던 곳에서 지금 뭐 위치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지금 에러가 이렇게 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원래 뭐 편하게 하려면 그냥 상대 경로로 맞추는 게 더 편하긴 해요. 근데 어차피 나중에 뭐 실제 프로젝트에 가면은 이런 절대 경로를 이제 입력을 하게 합니다. 보통은 절대 경로도 아니고 실제로 그 여러분들 게임 서버나 아니면 뭐 프로젝트 하나 그 바이너리가 나올 때 거기다가 뭔가 콘피그 파일 하나를 바로 배치해가지고 거기에 사실은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우리는 뭐 지금 일단은 절대 경로로 리소스 위치를 입력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요 위치만 다시 한번 잡아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절대 경로가 아니라 상대 경로로 뭐 맞춰주셔도 당연히 상관이 없고요. 자, 이렇게 일단은 만들어보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클라랑 서버랑 다시 한번 연동을 시도를 할 텐데, 자, 여기서 한 번에 되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상황이 될 것이고, 자, 일단은 에러가 하나 나는데 이제 이거를 찾아보면 되겠죠. 어디서 문제가 일어난 것일까요? 이 서비스가 없는 이유는, 얘는 이제 원래 처음에 접속이 붙었을 때 우리가 앞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얘를 저장하려고 했는데, 여기 위쪽에다가 저장을 안 해놨네요. 제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여기다가 멤버 변수로 들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걸 이용해서 뭔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별로 대단한 부분은 아니었고, 네, 이렇게 일단은 바꿔보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실행이 될 것이고, 딱 브레이크 포인트가 잡혔죠. 얘가 뭐냐면 1번이 왔는데 stest라는 패킷이 왔고, 그 다음에 쭉쭉 내려가 보면은 정상적으로 지금까지 서버가 보낸 모든 정보들이 다 이렇게 잘 들어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ID, HP, 어택. 그러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역사적인 지금 순간이라는 거죠. 아니,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싶을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했던 거는 요 더미 클라이언트라고 해가지고 진짜로 콘솔 창에 뭔가 한 거고, 우리는 지금 이제 윈 API에 요 네트워크 통신을 이제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씩 그런 기능들을 늘려가면서 뭐 이동 동기화도 하고 몬스터도 뭐 어떻게 뿌리는 거 서버랑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좀 이제 익숙해지면은 사실상 온라인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 좀 빠르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의 미래에 뭐 이런 간단한 2D 포폴이 아니라 3D 포폴로 만든다라고 해도 사실 요 네트워크 통신하는 부분은 전혀 변하지가 않습니다. 즉 이런 거 진짜로 그냥 그대로 분석해가지고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나는 이게 복붙해서 사용하는 게 말이 안 된다,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서버를 좀 더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겠지만, 늘 얘기하지만 어차피 회사를 가도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코드들이 다 여러분 앞에 마련이 돼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분석해가지고 이제 코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코드를 딱 보자마자 나는 서버 코어를 빨리 보고 이게 핵심 기술이니까 이걸 공부해야지, 이러면은 참 좋을 텐데 보통은 그러지가 않아요. 얘 뭐 하는 거지? 에이, 일단 끄고 보자. 어차피 굳이 지금 볼 필요 없으니까. 그냥 요 윗단에서 결국에는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클라우드 프로그래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여기 윗단에서 여기 그 패킷이 왔을 때 이 부분만 건들면 돼요. 사실 이제부터는 이게 자동화 처리까지 잘 돼 있으면 이것도 사실 건드릴 일 없고, 여기서 어떤 패킷을 파준 다음에 그에 대한 핸들러 이 부분은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런저런 코드를 하게끔 만들어 줄 것이고, 그리고 뭐 이제 나머지 코드는 똑같이 작성하면 되고요. 이게 만약에 싱글 스레드도 로도 잘 동작하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면 사실 아무런 차이가 없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보면은. 서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코어한 거는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 없이 여기 있는 프로토 버프 파일을 이용해서 패킷을 설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버 패킷 핸들러 쪽 요 부분만 대칭적인 겁니다. 클라는 요 부분, 서버는 요 부분을 작업해가지고 이런저런 그런 네트워크 통신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만 추가가 되는 것이지, 결국에는 일반적인 게임이랑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뭐 온라인 게임에 약간 두려움을 갖거나 아니면은 서버에 대한 엄청난 경외심을 갖고 있는데, 아니 이게 서버라니까요. 진짜로 뭐 별 차이가 없죠. 진짜로 컨텐츠 작업할 때 오늘 이제 해볼 거는,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조금 귀찮긴 한데 우리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특히나 요 플레이어 오브젝트 같은 애들, 요런 애들들을 이제 당연히 클라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서버 쪽에 계속 보내가지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나 움직이고 싶어. 그럼 서버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 움직여도 돼 허락을 해주고 그거를 모든 애들한테 뿌려주고 이런 작업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에요. 굉장히 귀찮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1인 게임을 작업할 때 드는 노력이 한 1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온라인 게임을 만들려면 한 5에서 10 정도 노력이 들어요. 같은 컨텐츠 분량을 뽑으려고 해도 이게 엄청 느린 거죠. 왜냐면은 그냥 여기서 모든 거를 다 뭐 했던 거를 이제는 분리해가지고 일단은 먼저 1단계가 요 패킷 설계를 하고 패킷 설계를 한 다음에 서버랑 클라랑 통신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서버 쪽에다가도 그걸 시뮬레이션 하는 로직을 만들고 클라에서도 그걸 시뮬레이션 하는 로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작업이 굉장히 많아져요. 단계가 진짜로 늘어납니다. 일단은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뭐 그래도 기분 좋은 소식은 이렇게 성공적으로 연동이 되었다가 일단은 뭐 결론이 되겠습니다.